여러분, 여당과 야당, 이재명과 윤석열이 세금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. 한쪽에서는 국토 보유세를 부과를 해서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, 다른 한쪽에서는요, 종합부동산세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. 그야말로 한쪽에서는 세금을 올리자, 한쪽에서는 세금을 낮추자, 이런 전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.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요, 국토보유세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. 1%야 1%. 공시지가의 1%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. 10%만 내는 세금이니까 국토보유세를 이게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. 이렇게까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경고성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면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면 갈라치기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갈라치기 발언이 잘 어울린가요? 갈라치기 발언을 했습니다.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. 어쩌면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. 국민 90%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. 국토보유세를 내는 것보다가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이 더 많다 이런 때치겠죠. 그러면서 10%에 덜지도 못하면서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바보짓이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거를 보고 있으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계속 해왔던 갈라치기, 그 갈라치기의 연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제가 써인 멘트를 보세요. 10%에 덜지도 못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. 그러면 내가 국토보유세를 내지 않는데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다. 다시 말해서 국민들은 나를 찍어라. 나를 찍어주면 국토보유세 걷어서 돈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. 10%는 세금을 내니까 반대할 수 있다. 그러면 10%의 세금 내는 사람과 10%의 세금 내지 않는 사람, 뭐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은 내겠지만 아주 단순한 논리로 봤을 때 90%와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. 내가 국토보유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으면 이게 이제 덜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야기를 빌리면 말입니다. 안 그래도 지금 세금 폭탄이라서 진짜 어렵다 하는데 또 세금 폭탄을 매긴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글쎄요. 20대는 어떤 반응일까요? 30대는 어떤 반응일까요? 40대, 50대, 60대, 70대는 또 어떤 반응일까요? 저는 제가 봐서는요. 안 그래도 세금 때문에 미치겠다요. 안 그래도 세금 때문에. 오죽했으면 집을 팔고 싶어도 집을 못 파는 상황. 그래서 자녀들에게 심지어 손자에게 물려주는 상황이 됐습니다. 손자에게.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또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. 적지도 않습니다.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이 0.17%에서 1%로 상향 조정을 한다는 거거든요.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. 도대체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토보유세는요. 지금의 종부세나 재산세 이런 거하고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. 두 번 과세를 돈을 낼 수도 있어요. 이중과세는 법적으로 위헌입니다. 헌법에서는요. 게다가 이게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 소지도 있는 데다가 법인의 세부담은 엄청 늘어납니다. 엄청 늘어납니다.
그렇게 따지면 참 세금 폭탄 장난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반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요.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종합부동산세. 사실 여러분 사실 종합부동산세 장난 아니거든요. 보시는 것처럼 종합부동산세가 두 채가 있을 때, 세 채가 있을 때 저는 두 채, 세 채를 다주택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두 채, 세 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? 두 채,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죄악시한다면 누가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? 그냥 정부가 그러면 다 나눠주는 거 먹고 살지요. 뭐 100채, 200채, 300채 되는 사람 이거는 진짜 문제죠. 이거는 진짜 적폐 세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두 채, 세 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요. 온 국민들에게 돈 벌지 마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.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적게는 1.2%에서 많게는 6%까지 냅니다. 바로 이 1.2%에서 6%까지 내는 종합부동산에 대한 전면 재개편. 게다가 1주택자에게는요. 이마저도 다 다 줄이겠다는 거예요. 없애겠다는 거예요. 면제시키겠다는 거예요. 사실 종합부동산세만 문제는 아니죠.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세입니다. 양도세. 한 채 있는 사람들도 양도세를 당연히 내야 되고요. 당연히 내야 되고요. 이게 두 채가 되면 최대가 71.5%의 세금을 냅니다. 세 채가 되면 82.5%의 세금을 내요. 이거는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세금 지옥이죠. 저는 모든 게 국민의 부담을 줄여지는 것. 그러면서 국가는 기업을 잘 되게 해서 그 국부를 쌓아서 또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 이렇게 서민층이나 못 사는 계층 여기에 대한 복지를 더 늘려가는 것. 그런 게 정답 아닌가 싶어요. 무조건적인 여러분, 무조건적인 세금 부과는요. 결국 말입니다. 가렴주구 정권을 만들지 않겠느냐. 지금도 문재인 정부를 두고서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금이 또 이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뭐 세금이 늘어나면 현 세대도 어려워지고요. 미래 세대도 어려워지고요. 그만큼 부채가 또 늘어날 거니까 말입니다. 세금이 늘어나는데 왜 부채가 늘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. 진짜 웃긴 거는요. 세금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빼서 쓰자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행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늘어나면 오히려 더 많이 뺐어요. 그러면 국가 부채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. 그게 현실입니다. 저는요. 국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고요. 국민의 건강한 삶을 더 지원해 주는 사람.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게다가 말입니다.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사람.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